지난 11월에 한남동 관저 골프 연습 시설 관련해서 차장은 창고가 맞다. 정진석 실장이 창고라고 하니까 창고 맞다. 내가 증인 선서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두 개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맞냐 안 맞냐? 예, 맞습니다. 예, 다시 묻겠습니다. 2022년 당시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니 제 말만 좀 답변하세요. 제가 22년도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 관련된 시설을 설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의원님께서는 저에게 잠시만요. 지금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하세요. 답변입니다. 그게 그 설치한 적 있냐 없냐를 묻잖아요. 스포장을 설치한 적이 있냐고 말씀하셨고요. 거기에 저는 잠깐만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하시라고요.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2022년에 없습니다. 그 좋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고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앞부분 국방부 시간 멈춰 주십시오. 국방부 장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한테 답변 허가를 받아서 마시고 들어가세요. 현대건설 박준규, 이재용 증인 두 분 나오세요.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보안 사항이라서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보안 사항이라서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박준규 증인이 하청업체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골프 연습 관련 시설 공사를 의뢰한 내용입니다. 이게 박준규 증인이.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보내는 사람의 제가 이름을 지웠어요. 박땡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PPT 보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을 보냈어요. 기억나십니까 박준규 증인? 빨리 답변하세요. 메일 주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일 주소를 보다니요. 자, 옆에 계신 못하겠습니다. 이재용 증인 답변하십시오. 제가 간명하게 묻겠습니다. 2022년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 시설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시설을 보안 서약서에 의해서 보안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면책 특권도 있고 보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두 분께 법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보안 서약서에 의해서 어떠한 대통령 보안서 시설에 대해서 보안서 말씀드릴 수 저 안에 없습니다. 자, 스톱. 윤영준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1분 추가죠. 1분 추. 예, 빨리 하십시오. 2022년에 골프 연습 관련된 공사 하신 적 있죠?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PPT 띄워주세요. 요거 말고. 예, 경호처하고 현대건설이 맺은 계약 내역입니다. 1억 3천만 원짜리가 한남동 관저 골프시설 내역이고요. 2억 6천만 원짜리가 삼청동 안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다시 박준규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더 자료와 더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사실에 부합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공사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합니까 아닙니까? 저희는 민간 기업이고요. 예, 발주처와의 보안 관계에 의해서 자, 저희는 그러면 요것만 드릴 수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공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앞선 질의에서 한남동 관저의 골프 관련 시설 그리고 삼청동 안가 공사를 한 적이 있냐라고 했더니 보안 서약 때문에 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공사한 게 맞네요. 보안 서약을 했다는 건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보안 서약 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가 공사한 건 맞습니다. 공사한 거 맞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출석하기 전에 경호처하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국회에서 진실을 밝히면 보안서약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고발하겠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적 없어요? 없습니다. 자, 박준규 증인 조금 전 질의에서 메일 주소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PPT 띄워주십시오. 저 메일 주소 박준규 증인 메일 맞죠? 네, 제 메일 주소가 맞는 것 같습니다. hdec.co.kr 이거 회사 메일 맞죠? 예, 회사 메일입니다. 옆에 계신 이재용 증인 참고인으로 증인이 들어가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진실을 안 밝힙니까? 아까 보여주신 메일 아니요, 제가 짧은 시간 묻잖아요. 동안 보기가 예. 힘들어서 자,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프 연습 관련 시설 그리고 삼청동 안가 리모델링 사업 현대건설에서 한 거 맞죠? 저희가
그 경호처로부터 발주처인 경호처로부터 공사를 받아서 한 거는 맞는데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보안각서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함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양에 대해 사항입니까? 시간 멈춰 주시고요. 대표급 두 분 부르겠습니다. 현대건설 전 대표인 윤영준 증인하고 현 대표인 이한우 증인 같이 나오십시오. 두 분 증인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두 분께 공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대건설의 명예가 걸린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걸 숨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한 공사라면 경호처나 현대건설이 왜 답변하지 않고 숨깁니까? 이제 공사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현대건설 기업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눈에 보이고 국민은 눈앞에 안 보입니까? 두 사장님, 전직 사장님, 현직 사장님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골프 관련 시설 공사한 것,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사업한 거 맞죠? 위원님이 어디까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1년에 18조 매출하는 회사입니다. 저런 소액 공사 잠시만요. 보고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호처 관련된 사항이고 현대건설은 경호처와 이제까지 10수년을 거래를 해왔던 겁니다. 이걸 사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다고 하면 제가 또 다른 증거를 낼까요? 아니, 저희는 사장님,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정정당당하게 현대건설의 기업 이미지를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보안 서약이 문제가 된다면 비공개라도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이 이제 반쯤 실토했어요. 사업은 했다, 공사는 했다. 만약에 기업의 대표인 두 분이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 특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의 부회장이라도 불러서 실질적 오너라도 불러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증인 채택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는 말씀하신 공사를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에 부합합니까? 공사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안각서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을 몰라서 그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자, 좋습니다. 두 분 됐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요. 현대건설은 국민을 바라보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멈춰주시고 경호차장 나와주십시오. 자, 현대건설 실무자분들이 실토를 했습니다. 앞서 위증하고 거짓 번복하실 생각 있습니까? 답변은 동일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법적 책임을 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소방청장님께 질의할 텐데요. 예, 앞서 많은 의원님들이 진실을 물어봤는데 예. 소방청장께서는 여전히 답변하는 것에 있어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소방청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이상민 장관과 통화 내용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PPT 한번 봐주십시오. 이 PPT 자료가 존경하는 최은희 의원께 소방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3일부터 4일까지 소방청장이 통화를 누구랑 했냐, 통화 내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맨 밑에 줄 보면 소방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지 문의해서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무부처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 없었다라고 국회에 버젓이 보고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요, 위법한 지시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하지 않으면 그건 동의하고 수용하는 겁니다. 즉 내란에 동조하는 거예요, 청장님. 청장님은 12월 3일 날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조한 거예요. 최소한 소극적 동의, 소극적 참여를 하신 거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또 하나 근거를 제시해 볼까요, 청장님? 12월 4일 날 소방청장은 차장에게 지시를 내렸죠. 무슨 지시 내렸습니까? 기억납니까? 12월 4일 날 말씀하십니까? 예, 이 다음 날이요. 정말 기억나지 않습니다. 무슨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차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1대1로 맨투맨으로 찾아가서 입단속 시켰어요.
도저히 기억 안 납니까? 소방차장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대질 해볼까요? 기억 안 나요? 이 청장이 지시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차장한테 입단속 시키라고 지시를 안 했다고요? 예. 그럼 차장이 청장 지시도 없이 회의에 참석했던 10여 명 이상에게 1대1로 찾아가서 맨투맨 입단속 가당치는 합니까 이게? 입단속 안 했다고요 청장님? 네. 차장이 입단속 안 했다고요?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청장이 지시가 있으니까 차장이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셔야죠.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때 당시 정말로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이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제 자신도 그 이후에 계속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논란에서 비껴나는 것이 우리 조직이나 제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그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그 차장에게 그것을 지시하거나 청장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내란에 가담하고 내란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소방청장으로서 그게 하실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불편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당장 아니라고 하셔야죠. 그거는 제 혼자 알고 있었고 누구에게도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언론사 단전 다수가 하찮은 일입니까? 그리고 국회에 이런 보고를 왜 합니까? 오늘 회의에 참석한 경찰들에게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서 행안부 경찰국장,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경찰들은 제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청장은 경찰에서 언론사 단전 단수가 있을 때 협조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찰 간부 여러분 중에서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셨던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건 다 기록에 남을 거고요.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내용입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좋습니다. 자, 이거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일탈입니까? 청장님?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주범이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게 대명천지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라니요. 소방청장의 순간적 판단 착오가 또는 판단 실수가 또는 판단 미흡이 소방청에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걸 씌웠습니다. 제가 모두 오전에 발언해서 소방청 정말 잘한다라고 칭찬했는데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네,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청장님 답변 언론사 안전 다수 관련해서 첫째, 나는 이상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둘째,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아니라 경찰이 요청하면 협조해라. 셋째, 나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요약한 거예요. 맞죠? 예. 그죠? 그렇죠. 자, PPT 봐주십시오. 14일 날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단전 단수 요구 받아서 어떻게 했냐? 어떤 액션 한 거 하나도 없다. 청장님 그렇게 하셨고요.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냐? 지시하지 않았다. 다만 옆에 있는 차장에게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차장하고 의논한 기억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옆으로 나와주시고 차장님 앞으로. 소방청 차장입니다. 저는 청장의 지시를 차장이 받아서 액션을 했다. 구체적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차장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서울소방본부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계엄이 있던 그날 23시 40분에 바로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엄 포고령 아니야? 묻고 포고령 관련해서 경찰청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이 하면 잘 협력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구체적인 내용 예, 아니오로만 짧게 이야기하세요. 이거는 제가 낸 자료가 아니라요. 서울소방본부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때 워낙 경황이 없어갖고 제가 정확하게 무슨 말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소방청에서 온 자료라고요. 차장님. 재난 대응 차장님이 전화를 하셨다고요. 서울소방본부장한테. 경찰에서 협조가 오면 잘 하라고.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도 기억 안 나요?
재난 대응 차원에서 한 걸. 재난 대응은 무슨 재난 대응입니까? 경찰에서 요청이 오는 게 재난 대응이에요? 예, 그때 뒤로 가시고요. 소방청장님 다시 앞으로 오세요. 예. 소방청장님도 기억이 전혀 안 난다는 거죠. 제가 그 기억 나게 해드릴까요? 예, 예. 다음 PPT 봐주십시오. 서울소방본부장이 10분 후 있다가 소방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왔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혹시 경찰로부터 협조 요청 받은 사항이 있냐? 아직 없다. 서울의 상황이 많을 수 있으니 발생 상황 잘 챙겨주고 생기면 적극 협조하라 라는 지시를 했답니다. 기억 안 납니까? 하여튼 뭐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 저걸 제출을 했으면 저런 기억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본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청장과 차장 공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비루합니까, 소방이? 그 의원님 당시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해요? 제가 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전화를 받았다.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경찰이 요청하면 협조하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다. 셋째, 나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상황 판단의 일을 주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청장님. 저도 나름대로 청장님, 파악이 했어야 된다. 이렇게 청장님. 생각합니다. 예. 청장님이 초등학생입니까? 행안부 장관이 주요 언론사 4개, 뉴스공장 5군데에 대해서 단전 단수 경찰에서 조치를 하면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예. 서울소방본부장한테 전화까지 했으면서 국회에서 이렇게 위증을 합니까? 다음 PPT 봐주세요. 애초 소방청장은 저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소방 관련 아무 특이사항 없이 통화를 했다라고 국회에 허위 자료를 냈어요. 이 자료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다. 왜 허위 자료 냅니까? 단전 단수 이야기는 쏙 빠졌어요.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청장님? 네? 그때 상황에 비상계엄이 발표돼가지고 어이가 없고 경황이 없어서 행안부 장관이 지시를 놓쳤다? 아니면 서울 소방본부장한테 지시를 한 게 잘못됐다? 변명이 안 통하는 겁니다. 물론 소방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역설을 하시겠죠.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가는 결정적인 지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에게 그 지시를 제대로 챙겨라고 소방청장과 차장이 지시를 했어요. 이게 동조 아닌 뭡니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고요. 이제까지 다 설명을 해놓고. 저희들은 항시 재난에 매일매일 대응하는 부서가 저희들 소방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언론사 단전 단수가 재난이에요? 재난에 준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저희들은 상황 판단의 일을 합니다. 네. 상황 판단의 일을 하면 답변 멈추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잠시 답변 멈추시고요. 소방청장님, 지금 인식이 너무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협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소방 활동으로 생각하십니까? 재난 상황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언론사 단전 단수 불 끄고 물 끊는 게 그게 재난 상황이에요? 예?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설명을 하냐고요, 지금. 일이 너무 뻔한데 제가 지금 다른 걸 드리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비아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비아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비아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하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 보안 장비입니다. 보안 장비가 아니라 본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비아폰 서버 관리자가 차장이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할 수 없다라고 버텼다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아폰 서버는 비아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가 아니라
비합본 서버에 대해서 저도 알 만큼 아니까요. 이 자리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 증인 선서를 상임위- 했습니다, 의원님. 제가 또 따질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국회에서 증인을 했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한 게 바로 증인입니다. 예, 비합본 서버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합본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건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제가 정확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한 건 확인하지 못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대통령의 배우자한테 비합본을 지급해야 될 내용이 있나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비합본 모델의 정확한 내용까지 본인에게 제보를 받았습니다. S20 5G 모델 비합본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합본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세한 사항까지 제가 알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알 수가 없다니요. 본인이 경호차장이고 그전에 기획실장이어서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본의원이 잘 아는 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대통령 생일잔치 동원된 경호관, 군인, 경찰에 대해서 증인은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죠? 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도 친구 대통령에게 생일잔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자, 저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군에 보내거나 경찰에 보냅니다. 그 자식들이 가서 대통령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생일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군인들이 대통령의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 생일 잔치에 동원된 게 아니고요. 그날은 대통령 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습니다. 자, 질의할게요. 그러면 왜 대통령 삼행시를 하고 대통령 생일잔치 축하 노가바를 합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날만입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석 달 동안이나 훈련시키고 인사발령해서 별도로 뺀 게 지금 증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뇨. 다 제보를 받았는데요. 경호처 인사부를 동원해서 연예 기획사처럼 한 게 바로 증인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 거짓말을 해요? 창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상설 60주년이 노가바하고 삼행시 합니까? 그 부분은 한 코너였고요. 한 코너라니요. 여기 영상도 다 있는데 왜 거짓말? 맞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설 60주년 환갑입니다. 저희가 연예 기획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외부 초청 인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만 그래서 경호관을 동원해요. 아시겠지만 경호처는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네. 경호 부대 함께 한 주세요. 거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청와대 제가 추가 질의에서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도 청와대에 근무하실 때 자, 증인 저희는 하십시오. 동일하게 경호 임무 수행을 해왔습니다.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략했다라고 전략했다라는 모욕적 은사는 삼가해 달라고 하신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처장이 경호처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생가구체통이라는 걸 설치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생가구체통이라는 건 경호처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그 취합된 의견의 대다수가 김성훈 차장에 대한 비리와 문제제기였던 거 맞죠? 여러 가지 상당수, 여러 가지가 아니라 상당수가 대다수 한 80% 이상이 그걸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해 볼게요. 대통령 차량 희승쇼, 그다음에 49제 행사에 직원 동원했던 거, 생일 축하 이벤트로 전 직원 축하엽서 쓰기, 축하 동영상 찍기 이런 거에 대한 투서를 쓴 거 아닙니까?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지금? 그 내용과 관련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또 그리고 김성훈 차장이 아니 그런 내용이 관련되어 있어서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처장님. 제가 방금 예를 들은 게 없습니까? 그런 생각 우체통 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처장님. 바로 경호처가 개인의 사병으로 전략을 시킨 건 김성훈 차장 같은 사람인 거예요. 경호처 직원의 80. 네. 마무리해 주세요. 예.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하 직원의 허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뭐 공직자의 도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략됐다는 말씀을 하시려면 경호처를 개인 사병화시킨 주범을 경호처장으로 계실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야죠. 제가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차장의 만행과 행포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한다는 걸 아셨잖아요. 생각우체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의견을 취합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임 후에 경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누차 직원들을 교육하고 절대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신 겁니다. 그 잘하셨는데요. 했습니다.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김성훈 차장이 제가 처장님 그 일은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경호처를 개인 사병화시킨 그 뿌리가 김성훈 차장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도려내지 못한 처장님 책임도 결코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놓고 왜 이걸 메시지를 외부로 내면서 바깥 핑계를 댑니까? 외부 핑계를 댑니까? 시민들 핑계를 대고 공권력 핑계를 대냐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 자리에서 거짓으로 위정하시며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예. 2월 6일 날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차장님이 전화를 아까는 분명히 전화를 기억으로는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 못 하세요? 그럼 몇 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저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PT 띄워주세요. 당시에 김용현이 차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12월 6일 날 22시 09분에 전화를 한 겁니다. 따라서 김용현이 검찰 출석 설득을 위해서 차장이 전화한 게 위증이에요. 앞단에 이야기하신 게. 아시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먼저 전화한 거짓말하지 걸로 알고 마세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냐면요. 김용현이 전화하기 직전에 차장님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2월 6일 날 22시 07분에. 제가 문자 내용은 아쉽게도 보지를 못합니다. 못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고 3분 후에 김용현 씨가 차장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영현 장관이 저한테 문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화를 했다는 취지인가요? 네. 문자 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전화를 차장님. 제가 전화를 한 다시 걸로 알고요. 물어볼게요. 김용현 씨가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차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확보된 진술하고 영 다릅니다, 차장님. 왜 이렇게 거짓말하세요? 아니, 자, 거짓말한 그리고 게 아니고 잠시만요. 저는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제 기억으로 차장님, 제가 질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장님, 한 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 차장님. 끊어주시고 주의를 좀 주십시오. 사장님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 질의 끝난 다음에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답변할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니까 지금.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자, 제 기억으로만 생각하고 잠깐만요. 진술하는 겁니다. 자,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더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앞서 차장께서는 수사팀 실무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다음 PPT 보십시오. 이창규 검찰 특수부장 수사가 차장이 통화하기 직전에 김용현에게 통화로 검찰 출석을 회유합니다. 이때 김용현이 이창규 부장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과 통화 후에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12월 6일 20시 40분부터 21시까지가 이 시기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역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장님, 이창규로부터 이런 내용을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 아니요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은 적이 있냐 없냐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PPT 봐주십시오. 김선호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날 6일 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맞죠? 번호를 달라가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예, 협조해달라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관님께서는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제가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6일 날 저녁 8시경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차관한테 연락을 하고요. 김선호 차관께서 비화폰 번호를 해서 심우정한테 줍니다. 이전 PPT로 넘어가십시오. 심우정 총장이 이창규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창규 부장검사가 김용현과 통화를 시도합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통화 후에 이야기하겠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지원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김지원 수석 나오십시오. 예, 지난번 청문회에서 증인은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술 그대로입니까?
어떤 통화를 말씀하시는 어떤 통화라뇨? 지난번 청문회에서 이 자리에서 물어본 거 아직 기억 안 나세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기억.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럼 그날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윤석열 또는 김용현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용현 장관하고 그날 통화한 기억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자, 그럼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예?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습니까? 대통령님하고 통화를 한 일이 있느냐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아니, 제가 묻잖아요. 아니, 어느 시점에 어떻게 12월 6일 날 통화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 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김용현 수석님?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한 일은 들어가십시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증인은 지금 위증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들어가세요. 아니, 다른 들어가시고 건 아니고요. 답변 허가 질의는 답변을 하시려면 위원장 허가를 받고 이야기하시고요. 다시 이준동 총장 나오십시오. 차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차장님 나오시고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김성호 차장관하고 통화하고 그래서 번호를 입수해서 대검에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난리를 칩니다. 그 과정에서 차장님 통화를 하시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의자 윤석열 씨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검에서 김용현의 번호를 입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이 사건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 사람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사팀에서 자, 설득이 죄송합니다. 잘안 제가 된다 답변을 해서.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직전에 경찰에서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피의자 윤석열까지 동원해서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여기에 그 통화 내역이 나와 있는 거고요. 증인께서는 앞서 전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화를 받은 거예요. 김용현이 왜 갑자기 대검 차장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면 차장이 전화를 했어야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이거는 대검과 윤석열 그리고 모든 이 커넥션이 다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 아까도 말씀드린 건 제 기억이고 분명히 그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지금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통화 내용은 설득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설득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저는 분명히 수사본부로부터 수사팀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창규 검사한테 받은 게 맞죠? 그러니까 그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